최근 토트넘 구단은 공식적으로 손흥민의 100호 골 인터뷰를 공개했는데 여기에서는 팬들이 추측했던 많은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테의 전술이 손흥민의 득점 하락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요. 그냥 콘테가 팀을 떠난 이후에 손흥민의 100호 골이 터졌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뻔한 이야기지만 실제 손흥민 선수의 입장에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페널티킥 없이 살라와 같은 23골을 기록하면서 득점왕에 올랐던 공격수였죠. 특히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손흥민존에서 터져 나오는 원더골은 이달의 골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갑자기 손흥민의 활약이 무뎌졌었는데 왼쪽 측면이 아닌 가운데로 밀려나면서 볼터치 횟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어쩌면 지겨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때부터 계속 콘테의 전술 문제이고 페리치의 기용이 문제라고 있지만 일부 영국 언론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에게 에이징 커브가 왔다느니 기량이 떨어졌다느니 하는 식의 개인에 대한 비판이 있었죠. 토트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손흥민 개인의 문제라고 하면서 전혀 축구에 대해 알지 못하는 황당한 비판들이 난무했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안와 골절도 당했고 그 상태로 월드컵까지 소화하면서 많은 체력을 소모했던 건 맞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전술이라는 걸 알 사람들은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손흥민이 직접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어이없는 기량 논란에 대해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우선 손흥민 스스로도 인정했던 건 이번 시즌에 대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브닝 스탠다드를 통해서 새 시즌이 되자 사람들은 손흥민은 득점왕이야 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활약을 기대했지만 더 많은 관심과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라면서 지난 시즌 성과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 득점왕이라는 놀라운 업적을 세운 뒤였기에 손흥민이 받는 압박감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아니라 콘테가 억지로 강제한 윙백 전술이 손흥민의 활약을 더 위축시켰습니다. 손흥민은 100호 기념 인터뷰에서 우리 팀 전술에 따라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공을 잡기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우리는 더 많은 크로스를 원했다. 그럴 때면 윙백과의 1대1 상황을 포기하고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면서 콘테가 추구했던 윙백 전술 때문에 손흥민이 공격 찬스를 포기하고 중앙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석을 통해서 페리치의 적극적인 기용이 손흥민을 희생자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제야 그 분석이 다 맞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네요. 콘테는 손흥민의 돌파와 슈팅 대신 페리치의 크로스를 더 신뢰했고 그래서 손흥민을 가운데로 보내고 페리치에게 공을 몰아줬다는 건데요. 이런 콘테의 선택이 최악이었다는 건 여러 가지 지표로도 증명됩니다. 페리치의 어시스트 개수만 보면 6개로 클루셉스키와 공동 1위입니다. 어라? 생각보다 많이 했네 라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자료를 보게 되면 아마 생각이 완전 달라질 겁니다. 페리시치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총 159개의 크로스를 시도하면서 크로스 시도가 전체 7위입니다. 그런데 성공률은 고작 27%로 크로스 시도 탑10 선수들 중에 최하위권에 올라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경기를 보고 느꼈던 게 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페리치가 올린 크로스는 똥크로스가 맞았다고요. 크로스 시도 횟수 1위인 뉴캐슬의 트리피어의 기록을 보면 296개를 시도해서 107개의 성공으로 36%의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트리피어도 한때 토트넘 선수였는데 이걸 보니까 정말 뼈아프네요. 또 다른 윙백인 리버풀의 아놀드도 193개 시도에 58개 성공으로 30%에 육박하는 성공률입니다. 윙백이 이 정도는 해줘야 윙백 위주의 크로스 축구를 하는 거지 나이 가지고 뭘 할 건 아니지만 크로스 시도 탑10 선수들 중에 나이도 페리시치가 제일 많습니다. 직전 시즌 골든부트를 받은 물오른 손흥민의 슈팅을 포기하고 크로스 성공률 최하위의 노장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선택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손흥민도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이 불합리함을 뼈저리게 느꼈는지 100호 골을 터뜨리고 나서야 비로소 속마음을 조금 털어놨습니다. 워낙 예의가 바른 선수다 보니까 더 격하게 비판은 안 했지만 손흥민존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 심증이 더 굳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손흥민은 100호 골을 터뜨린 손흥민존의 슈팅에 대해서 나는 항상 이 위치에 있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상대 팀들이 그걸 원하지 않기에 때로는 이 위치에서 볼을 잡기가 힘들다.
만약 이 위치에서 기회가 온다면 나는 정말 골을 넣을 자신이 있다. 지난 시즌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골을 넣었는지 바라라면서 손흥민 존에서의 찬스에 대해 넘치는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팀에서도 견제하는 손흥민 존에서의 위협적인 슈팅을 콘테는 스스로 버렸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손흥민의 백호골을 페리시치가 어시스트했는데 어쩌면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페리시치가 그 상황에서도 손흥민을 보지 않고 더 전진했다면, 그래서 패스가 아닌 크로스를 했다면 토트넘의 선제골은 없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에게 패스를 했기에 손흥민 존에서 슈팅 찬스가 나온 것이고, 그 결과는 손흥민 백호골과 함께 브라이튼전 승리로 이어진 거죠. 한국인이니까 결과에 끼워 맞추듯이 모든 걸 좋게 보려는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해외 커뮤니티의 반응은 이거보다 훨씬 격렬합니다. 손흥민의 백호골은 몇 달 전에 터졌어야 해. 콘테의 고집이 이걸 막았던 거야. 드디어 기다렸던 백호골이 터졌구나. 콘테는 이탈리아에서 자기 실수를 깨닫길. 페리시치가 크로스가 아니라 패스를 했더니 경기를 이겼네. 이게 내가 바라던 손흥민이야. 손흥민의 슈팅 궤적은 정말 완벽해. 제발 손흥민이 슛을 할 수 있게 좀 해줘. 엉망진창인 페리치의 크로스가 손흥민의 1년을 날렸어. 이 미친 꼴을 좀 보라고. 저기서도 페리치가 크로스를 할까봐 진짜 가슴이 조마조마했어. 시즌 내내 똥크로스만 보다가 손흥민의 원더골을 보니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손흥민도 못 참고 터트리고 말았네. 남은 8경기에서 10골을 채우자. 앞으로 페리치 크로스 금지. 손흥민이 슛을 그만큼 했으면 20골은 넣었겠다. 해외 토트넘 팬들 역시 페리치 크로스가 문제였다면서 이를 고집한 콘테에 대해서도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토트넘 축구를 본 적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을 이끄는 영혼의 파트너 케인도 100호골 기념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손흥민은 믿을 수 없는 선수다. 정말 대단한 골이었다. 난 그가 매우 자랑스럽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있었고 손흥민이 넣은 모든 골들을 지켜봤다. 라면서 손흥민과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죠. 케인은 정말 문자 그대로 손흥민의 모든 골을 목격했습니다. 단짝인 케인의 증언이야말로 정말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일 텐데요. 손흥민은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모두를 이끌 수 있을 정도로 믿을 만한 선수다. 그와 함께 뛸 수 있어서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실력과 인성 모두 훌륭한 최고의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두 사람의 합작골은 45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시즌 안에 딱 50개 찍어주기를 바랍니다. 케인이 22득점 23도움, 손흥민이 23득점 22도움인데 서로 25득점 25도움을 맞춰서 합작골 50개 기록 세우면 좋겠네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